큰 평수가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평형을 먼저 신청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제가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한 영상 올려드린 거 지금 여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많이 보셨는데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나름 꽤 명쾌하게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이 나올까? 심지어는 수강생까지 질문을 하시는 거 보고 질문을 다시 곱씹어서 읽어보면서 제가 다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입으로 이렇게 하세요란 말이 나오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제가 전반적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딱 하세요 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방향성 제시해 드리고 또 거기서 좀 어떤 선들을 그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보통 하는데 이거는 해드릴 수 있겠다. 확실하게. 어떤 의미로 묻는지를 제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댓글의 질문들과 수강생의 질문을 다 모아서 이 영상에 있는 기본 내용은 이 영상을 그냥 보세요. 거기에 다 된 거 그걸 또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되게 정리 잘했거든요. 저층 신청부터 여러 가지 진짜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분양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리를 못하겠어. 그런 분들한테 지금부터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저희는요 저희 부모님만 사실 거라서요 영상 봤는데요 그래도 그냥 오고 그러니까 25평 신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요 분담금이 너무 부담돼요. 그냥 저는 25평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큰 평수도 할 수 있다는데 혹시 분담금이 너무 부담돼요. 34평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답을 3가지를 드려요. 3가지 다 정답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의 진짜 의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내 자산 대비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내가 작은 거밖에 못하고 큰 거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큰 거 해야 되느냐 25평보다는 34평, 34평보다는 38평, 42평, 50평대가 프리미엄이 훨씬 많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세요. 첫 번째, 어떤 거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그 돈을 어떻게 내는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감정평가가 2억인데 25평 받으려면 1억을 내면 되는데 34평을 받으려면 3억을 내야 된다. 이러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에 문의해서 그럼 내가 34평을 받으려면은 이 3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내야 되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들도 일반 분양 받으신 분처럼 똑같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게 거의 국룰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 3억 너무 크죠. 나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34평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받기는 받는데 돈을 3억을 내래. 내가 3억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거 실망매물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실망매물 내놓기 전에 그 3억 조합에 문의했더니 조합원님 집이 그거 말고 없으세요? 이러고 얘기하시면서 기본적으로는 3천만 원 계약금만 있으시면 입주할 때까지는 돈 내실 필요 없어요. 중도금도 무이자로 조합에서 다 대줘요. 이런 상황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3천만 원 정도만 마련을 하면 34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조합은 계약금도 안 받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냐면 빵빵100 들어보셨나요? 계약금 빵, 중도금 빵, 잔금 100. 그러니까 계약금도 한 푼도 내지 마세요. 조합원님은 그냥 집 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잔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잔금까지 가서도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잔금까지 가져가세요. 잔금 때 이 3억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물론 여기서 전세도 있고 대출도 있고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어른들 걱정하신 분이 많아서
잘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훌륭해요? 지금 그거 여기서 파세요. 왜? 팔사를 파는 거잖아요. 팔사 받은 물건은 광역시급 이상, 서울 수도권 정도 어느 정도 되는 입지에서는 최소한 1억 이상, 아니면 보통 2억 이상 더 비싸요. 같은 건물에 있는 빌라예요. 뭐 감정평가 똑같이 2억인데 팔사 받은 거 34평, 그 다음에 5구 25평 받은, 이거 두 개를 나눴어. 나는 부담된다고 25평 받고 여기는 진화이스 영상 보더니 34평 받았어. 그럼 프리미엄이 얘가 1억 붙을 때 얘가 2억 붙고, 얘가 2억 붙을 때 얘가 4억 정도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입주할 때 매도를 하세요. 그거 다 대출 일으킨 거 나는 부담되고, 나는 그거 갚는 것도 걱정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거 신경 쓰이셔서 못 하신다, 이거 매도하세요. 5구 25평보다 최소한 1억 아니면 2억 똑같은 빌라 가지고 그 돈을 더 버는데 이거 매도하는 거, 이 고생하는 거 하나도 안 하겠다? 그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 매도는요, 시장 좋을 때도 쉽지 않아요.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렵고, 욕심을 조금 내리면 이미 프리미엄이 특히 입주까지 왔잖아요. 더 많이 올랐을걸요? 그 상태에서 얘를 매도하시고 그렇게 마음 편한 25평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물건 사셔서 거기 들어가서 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계약금을 내거나 아니면 계약금도 안 내고 감정평가 붙으면은 얼마 정도 한 7, 8년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동안의 시세도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프리미엄이 1억 받고 옆 동네로 이사간 그 빌라는 여전히 빌라 가격이지만 얘는 완전 새 아파트 값을 다 받고 34평을 팔고 25평 골라서 사고도 아마 돈이 남으셔서 그냥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5구 하셔도 돼요. 제가 포기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25평 하셔도 돼요. 25평 해서 1억 정도만 편안하게 부담하시고 마음 편한 거, 그분은 마음 편한 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앞에 영상, 아까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큰 평수를 무조건 하시라는 이야기는 큰 평수가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평형을 먼저 신청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제가 몇 번 문의했거든. 절대 안 돼요. 이게 계약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층도 그렇고 모르니까 아시고, 안 다음에도 불구하고 난 프리미엄 이상업 관심 없고 그냥 마음 편히 우리 두 늙은이 살 수 있는 작은 평수면 괜찮아, 매도하라는데 난 그것도 너무 무섭고 힘들 것 같아, 괜찮습니다. 25평 기분 좋게 하시고 내 선택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큰 평수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내 물건이 너무 작아서, 작은 빌라여서 받고 싶어도 5구도 못 받는 곳도 있어요, 서울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분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다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분들의 고민은 또 나름 있으니까. 너무 큰 대출 일으키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저는 그 생각도 존중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큰 평수가 프리미엄은 많이 붙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떤 평수를 정할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중도금이 이자는 있는지 없는지, 잔금시까지 내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인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시고 기분 좋게 가시면 되고요. 내가 입주할 때까지 그렇게 감당은 할 수는 있는데 입주할 때 나는 3억 대출 난 너무 싫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입주까지 잘 가져오셨어요. 한 7, 8년 잘 가져오셨어요. 훌륭하세요. 입주 시에 매도하시고 프리미엄 다 챙기시고 25평 매수하셔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수, 매도, 그 다음에 금액 얼마큼 들어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냥 내 집으로 25평 정도면 딱이다 하시는 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 될 게 절대 없어요. 저는 투자자의 마인드로서 모르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무조건 큰 평수를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죠? 큰 평수가 프리미엄이 붙는다지 큰 평수가 무조건 제일 좋다는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원하는 그 결과가 나한테 제일 맞는 옷이라는 거,
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시 정리해서 똑같은 내용,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영상 하나하나 정말 공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 지금 보셔도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솔루션이나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지금처럼 남들이 생각할 땐 아니다? 투자인데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생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대출 금액 신경 쓰면서 원리금 상환하면서 아니죠. 예전에 낡은 빌라 1층 사셨는데 25평만 해도 얼마나 크고 좋아요. 그곳에서 행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마음 편히 25평에 동그라미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리까지 잘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하고 같이 기존에 했던 이야기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새로운 방향들, 새로운 결정들 같이 내려보면서 함께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소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